여기에 부표를 설치하고 지금 항공모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국이. 이게 지금 굉장히 살벌한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항공모함 두 척이 이도련선을 넘어갔다. 이거는 지금 미국이 용인하는 레드라인 넘었다는 거고요.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항공모함 우리 서해에 왔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부표를 설치하고 있어요. 부표를 설치하는데 지금 중국이 왜 이러고 있냐면은 대만과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평택에서 주한미군 오는 거를 차단하겠다라는 거고, 중국의 항공모함 여기를 알박기로 들어오겠다라는 예비 작업을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재명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시진핑이랑 통하면서 무슨 뭐 시진핑의 영도 뭐 이런 드립을 치고 있더라고.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에 반해서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정정당당하게 정면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 남중국해에 보면은 영유권 분쟁 지역이 있는데 서로 자기 섬이라고 우기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 애들이 오성 홍기를 막 듭니다, 섬에 가가지고. 근데 필리핀도 지지 않고 같은 권역 안에 있는 다른 섬에다가 필리핀 국기를 막 드는 거예요. 필리핀 당당하게 맞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앞바다에 항공모함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면 뭐합니까 지금? 뭐라고 자빠졌냐고 지금. 김밥 먹고 쇼하고 라면 2,000원 드림 칠 때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자, 그다음 넘어 후반에 중국이랑 대만이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때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만을 이제 지키겠다고 이제 공언함으로써 대만에 전쟁이 안 났는데, 이때도 굉장히 살벌했는데 이때보다도 지금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싱크탱크가. 이러한 때에 한국의 이재명이가 대통령직을 훔쳤다. 이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통신기업들이랑 그 외교부, 그다음에 사법부, 중국한테 해킹나고 난리죠, 그죠? 대만도 우리나라 외교부와 LG U+를 해킹했다는 의혹이 있다. 아이순이가. SK도 아마 중국한테 틀렸을 겁니다. 한국 외교부와 LG U+를 포함한 20개국의 정보 온라인 NGO를 타겟했다. 외교부를 왜 털었을까 얘네가? 우리나라 외교부가 누구랑 뭘 하는지를 사전에 정보를 다 파악해야 간첩질을 할 수 있으니까. LG까지 털었다. 대만의 중국 간첩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공무원, 교사, 군인 74만 명 대상으로 중국 본토의 신분증을 갖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발전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만 국민이라 할지라도 대만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신분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왜? 간첩 만들기 위해서. 용이하잖아요, 그죠? 중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대만의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양측 국가의 신분증을 보유하도록 중국이 그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쓰고 있다고.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간첩이 너무 많으니까 신분증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중국 공산당한테 한미훈련 기밀을 넘긴 병사가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우리나라 군사 기밀을 넘긴 한국 병사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 수사를 해보니까 중국인이더라. 그냥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지낸 거는 단 5개월밖에 안 되는 중국인이 한국의 병사가 됐다니까. 병장.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래, 이 사람이. 자,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국의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국의 군사 기밀을 넘기는데, 여러분 이게 한미훈련 기밀이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이거 지속되잖아요. 우리나라 말 그대로 이란이랑 북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말할 수 있어요. 오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은 한국 같은 나라한테는 원래 잘 안 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대상이 아니고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같이 인권 탄압국에다가 반미하는 국가한테 때리는 거거든요. 심하면 금융제재까지 올 수 있고. 근데 이게 한미훈련이 중국 간첩을 통해서 넘어갔는데 간첩법 개정을 이재명의 정당이 반대를 했다, 이때까지. 트럼프가 이거 알면은 이거 놔둘까요, 한국을? 그래서 빨리 이재명을 실가시킬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선관위, 그다음에 헌재, 사법부, 그다음에 양측 정당 전수조사 다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겠지, 이재명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당직자가 22년간 중국 스파이라더라. 이게 충격적이죠, 그죠? 이게 최근 기사인데 이게 막 4월에서 6월까지 지금 중국 간첩 뉴스가 막 터지거든요. 대만, 필리핀, 베트남 다 터져요. 근데 대한민국만 차이나 게이트가 안 열리네.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있지만은 지금 분노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에 중국 간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역이 다 먹혀서 그런 거예요. 중국 돈을 받지 않은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집권당이 어디죠? 반중으로 유명한 민진당.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국민당의 당직자 아니에요. 집권당 민진당입니다. 민진당의 당직자가 22년간 중국 스파이였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머지 3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대만의 외교 자료를 다 빼돌려가지고 중국 공산당한테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외교 노선 같은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국민의힘의 당직자가 알고 보니까 22년간 중국 스파이라더라. 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 인간이 외교부에 잠입해서 사람을 보내서 구워 삶은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뭐 방미 일정과 무슨 어떤 정책을 다 파악해서 중국 공산당한테 넘겼더라. 여러분, 김민석이 사전투표율 31.3% 어떻게 맞췄을까요? 저거 아직도 그게 미스터리거든요. 김민석이 청와대에 나오고 거기서 무슨 인맥을 쌓았을까요?
의혹입니다. 김민석은 당시에 모든 언론사 저조차도 음모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작년 여름에 계엄령살 나올 때 김민석이 계엄령을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할 것 같다. 그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민석? 미국 FBI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지금. 단서를 드리자면은 필리핀의 중앙선관위와 대통령실에 중국 간첩들이 자동차에 도청 기구를 넣어놓고 돌아다니다가 그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런 비슷한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었던 게 아닐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필리핀 같은 경우 화교 단체가 알고 보니까 이 중국 간첩 조직이었다. 뭐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게 깔렸을 겁니다. 뭐 대림동에도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를 좀 보자면은 이게 지금 미중 충돌이라는 그 틀 안에서 제가 지금 해설을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찢어 발기고 있거든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관세 퍼센테이지도 너무 높고 금융 제재도 굉장히 강도가 높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이 압력 속에서 베트남, 필리핀, 대만은 확실하게 미국 편으로 찰싹 붙고 있는데, 그래서 필리핀, 대만 같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장들이 지금 문 닫고 있는 그 반사 이익을 베트남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노동력이 지금 더 싸니까, 지금 노동 가격이 더 싸니까 베트남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친중했다가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테르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친미 쪽으로 확 기울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뭐 어마무시한 금액을 지금 미국한테 투자를 하고 있고, AI 협력, 조선업도 일본이랑 협력을 하자, 막 미국한테 막 들이대고 막 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다 잘 될 겁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다 잘 될 겁니다. 친밀 하는 나라의 기업들은 잘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중국부터 때문에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상하이 인공지능 연구소 폐쇄를 해서 중국 오프라인 매장 전면 철수. 이거 2달 전 기사고요. IBM 같은 경우에도 연구개발 법인 철수한다. 스웨덴 기업도 중국 매장 3분의 2를 정리한다. 이거 관세 효과거든요. 그러면 당연한 결과로서 중국 내의 외국인 자본 투자 추이가 줄어들죠. 바이든 때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은 아마 트럼프 때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계속해서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도 나가고 기업도 나가는 거예요. 기업 왜 나가죠? 관세 압력을 못 버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고요. 미국의 출혈을 알아요. 근데 미국의 출혈을 관세 수익과 에너지 가격, 에너지 개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쇄하고 중국을 단시간 안에 무릎 꿇릴 수 있다면, 관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을 미국에 유치할 수 있다면은 그건 장기적으로 미국 무조건 이길 싸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